레딧에 문명 7 파일을 분석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번째 시대로 원자력 시대가 등장하고 파일 속 문명 데이터에 오스만, 마오리, 해적공화국? 지도자가 에드워드 티치? 어쨌든 아직 풀리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듯한데 어차피 다 유료일 거 생각하면 그리 설레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영상은 문명 7의 미래를 예상해보는 영상입니다. 제가 그리 식견이 넓지도 않고 대부분 제 망상이긴 한데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원자시대의 문명이라면 아무래도 시리즈 최초로 소련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대시대의 러시아가 대놓고 제정 러시아라는 걸 강조한 걸 보면 거의 확정 수준이죠. 그리고 냉전 시기에 미국과 현대 일본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대시대 일본은 러시아처럼 대놓고 메이지 일본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죠. 군사적인 부분이 축소되고 경제, 문화적인 부분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은 6·8혁명과 브리티시 인베이전 같은 문화적 특성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독일은 나라가 동서로 갈라졌잖아요? 도저히 예측이 안 가네요. 중국과 베트남 같은 2세계 국가들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역시 방어에 특화되어 있으려나요? 원자시대는 1세계와 2세계의 이념적 대립, 비밀공작과 대리전으로 점철된 냉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전작들에서는 이 냉전이 문명 간의 격차가 다소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때가 많았지만 인유적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해야 할 일을 정해주는 문명 7의 경우는 꽤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전 시대인 근대가 끝날 때 어떤 위기를 맞게 될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같은 이벤트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대시대 때 선택한 이데올로기를 따라 원자시대 때 일종의 진영을 형성하고 첩보전을 벌인다거나 독립세력들을 포섭해 대리전을 벌이는 그런 컨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냉전을 주 콘셉트로 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냉전이 해소되고 디지털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원자시대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지도자들은 선정 자체가 플레이어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공자는 한나라가 생기기 한참 전에 사망했고 히미코도 너무 옛날 사람이라 메이지 일본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대항해 시대 때 이탈리아가 안 나와요. 호셀 리살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를 이따구로 선정한 데에는 게임성 자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증을 많이 포기한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DLC나 확장팩을 팔아먹으려는 욕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미 문명 6의 리더 패스에서 이런 것들을 겪어봤지 않았습니까? 중국 관련해서는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은 데다가 한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모든 시대에 등장하니 황제든 학자든 예술가든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올 테고 메이지 일본에는 메이지 덴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카모토 료마 같은 유신지사들을 테마에 맞춰 낼 수 있겠죠. 심지어 이 사람은 드라마까지 나왔었습니다. 영국도 에이드 한 명 내고 끝나기엔 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지도자 성비 맞추기에도 꽤 좋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나 빅토리아 여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감한 유닛 디자인과 선정을 보면 문명 4를 마지막으로 안 나왔던 현대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들 외에 상상할 수 있는 걸 모두 해봐도 결국엔 다 확장팩이나 DLC로 출시될 겁니다. 한 몇만 원씩 받고 팔겠죠. 그니까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씹으린 모든 게 진짜 나오더라도 모두 유료일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본 게임을 미완성으로 해놓고 유저들이 졸라 뽕찰만한 요소들을 또 유료로 내놓는 거죠. 어쨌든 결론을 말하자면 이겁니다. 문명 7은 분명히 엄청난 스케일과 뽕찰만한 요소들을 넣을 능력도 있고 명분도 실리적인 이유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DLC, 확장팩을 팔아먹기 위해 출시할 것이다.